어떻게 하면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개념 이해는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공부했던 내용을 까먹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줬어요. 의지 특공대 나갔을 때 샤워하면서 공부를 하냐, 저건 오바다. 충격적이게도 사실이었습니다. 최대한 자주 가볍게라도 눈에 넣는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 주셨던 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이 영상을 찍기까지 고민을 나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통번역대학원 입시시험이야 재작년에 공부를 했으니까 비교적 최근이라고 쳐도 다른 공부들은 수능도 그렇고 사법시험도 그렇고 생각보다 공부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거의 10몇 년 전이다 보니까 공부 방법이 그렇게 새록새록하게 기억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공부라는 게 저는 정말 왕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험을 위해서 보는 모든 공부는 결국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그걸 외워서 시험 때까지 쭉 유지하는 게 목표인데, 그 험난한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확 줄여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름대로 시간 활용을 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간 활용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공부의 첫 걸음은 개념 이해겠죠. 교과서를 보고 그 개념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도록 정독하는 과정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개념 이해가 왜 중요하냐? 개념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외우기도 쉽지 않고, 외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 풀이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게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념 이해가 잘 되면 암기에 들어가는 노력도 훨씬 줄어듭니다. 우리가 뭔가가 잘 이해가 되면 크게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저희 아이한테 읽어주는 책 중에 심해어에 대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바닷속 정말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눈이 크다는 거예요. 바닷속 깊이는 깜깜하니까 그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빛이라도 흡수하려면 눈이 클 수밖에 없다는 원리인데, 딱 듣자마자 잘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이렇게 한번 그렇구나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나면 나중에 가도 바닷속 물고기가 눈이 컸더라 작았더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념 이해는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당연히 교과서를 정독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겠죠? 웬만하면 교과서 자체가 읽기 쉽도록 적혀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가지고 쭉 정독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잠을 푹 자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잠을 푹 자고 집중력이 그 쌩쌩한 상태일 때와 좀 피곤한 상태일 때 이해도에서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특히 어려운 내용일수록 집중이 잘 되는 상태에서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단 한 번도 잠을 의도적으로 줄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된다면 학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에 물어보는 등으로 맨 처음 공부 시작할 때 개념 이해가 최대한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기서 말씀드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사법시험 맨 처음 공부했을 때 얘긴데요. 그때 큰맘 먹고 이제 책도 주문하고 책을 딱 폈어요. 그 책이 민법책이었는데 이게 너무 두꺼워서 일단 펴는 것부터 그냥 펴면 여기 표지가 덜렁덜렁거려서 뭔가를 괴고 펴야 되는 그 정도로 두꺼운 책을 펴서 읽는데, 판례가 거의 반 페이지가 한 문장인데 그 문장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수능도 그렇고 어찌됐든 한국말이니까 내가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정도는 이해가 됐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어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정도로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너무 멘붕이 심했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계속 정독을 하고 다시 보다 보면 결국에는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개념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목표는 지금 이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이해한 내용을 기억해서 한 달 뒤가 됐든 1년 뒤가 됐든 시험 날까지 쭉 가져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 반복학습이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진도를 쭉 나가는 동안 예전에 공부하고 이해해놨던 내용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기껏 이해해 놓은 내용이 몇 달 뒤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개념 이해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지금 나가고 있는 진도와는 무관하게 이미 공부했던 내용을 까먹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줬어요. 지금 예를 들면 내가 3장을 공부하고 있다고 치면 이제 며칠 전에 공부한 내용 그리고 몇 달 전에 공부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까먹기 전에 살짝이라도 다시 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는 열심히 막 정독을 할 필요는 없고 이미 며칠 전에 이해를 하고 공부를 했던 내용이니까 좀 가볍게 읽더라도 다시 그 내용이 상기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효과가 근데 생각보다 정말 커요. 알고 보니까 기억력 곡선, 학습 곡선인가 그 곡선도 있던데 한 번 듣고 그냥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그 기억력이 사라지는 것과 단기간 내에 다시 복습해줬을 때 기억력이 유지되는 효과가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양이 많으니까 당연히 진도는 쭉쭉 나가야겠지만 그 와중에 예전에 공부한 내용을 까먹지 않도록 한 번씩 주기적으로 다시 짚어주는 게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간을 따로 하루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빼서 복습하는 식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심지어 지금 하고 있는 진도를 막 머리 끙끙 싸매가면서 이해하는데 좀 신물이 났을 때 살짝 돌아가서 어제 했던 내용, 며칠 전에 했던 내용을 쓱 다시 봤어요.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몇 달 뒤에 복습하러 돌아왔을 때 그 내용이 훨씬 더 잘 남아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을 보기 전까지 예를 들면 총 내용을 10번 정도 본다고 치면 처음 볼 때는 1시간 넘게 걸렸던 내용도 두 번째 보면 한 30분 만에 공부가 되고 세 번째 보면 그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마지막에 한 시험 전날에 10번째 볼 때 되면 그냥 그 내용을 눈으로 슥 보기만 해도 머릿속에서 되살아날 정도로 공부가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과목이 많고 범위가 많은 시험을 공부하는 분들일수록 한 번 공부한 내용을 다음에 볼 때까지 그냥 두지 마시고 다른 진도를 나가면서 적어도 한두 번씩은 그 부분을 돌아와서 복습해 주시기를 추천드려요. 이게 저의 첫 번째 꿀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일까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리 이해를 열심히 하고 잘 외워도 매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예 그냥 달달 외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따로 그런 내용은 쭉 적어놓고 그냥 외우는 쪽을 택했어요. 여기서 외우는 데 있어서도 제가 한 가지 저만의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특히 저희가 흔히 말하는 단순 암기 과목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수능 때 선택 과목으로 한문을 선택했었거든요. 한자, 사자성어, 영어 단어, 아니면 사법시험에서는 헌법이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대단한 논리도 없고 이해할 여지도 별로 없고 한자를 외우는데 뭐 이해할 게 뭐가 있나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야말로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은 집중력을 아무리 가지고 한자리에 앉아서 붙들고 있어 본들 크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누가 당장 한자 한 100개를 주면서 3시간 줄 테니 이거 달달 외워봐 라고 하면 그 3시간 동안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집중을 해본들 그게 잘 외워질까요? 오히려 이런 단순 암기에 있어서는 한 번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여러 번 그 내용에 노출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친한 사람 전화번호, 자주 타는 버스 번호, 아니면 지하철 출입구 번호 이런 것들을 시간을 들여서 외우는 분들은 없잖아요. 뭔가를 내가 자주 습관적으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을 공부에 적용해보면 외워야 할 내용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최대한 자주 가볍게라도 눈에 넣는 방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때 선택 과목 한문을 해서 한자를 외워야 됐었는데 그걸 책상에도 적어두고 심지어는 쪽지에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수시로 짬 날 때마다 자주자주 한자를 볼 수 있도록 했거든요. 등하교 시간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제가 체육 시간에까지 그 체육복 주머니에 이 쪽지를 넣어갖고 다니면서 친구들 달리기 하고 나는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남는 시간에 이 쪽지를 계속 보는 방식으로 한자를 외웠었어요. 지금도 아시다시피 제가 통번역대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어 단어도 이런 식으로 외워요. 휴대폰 메모장에 영어 단어를 적어놓고 휴대폰 켤 때마다 수시로 그걸 보면 나도 모르게 잘 외워지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일화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으로 VJ 특공대 나갔을 때 제 친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인터뷰에서 쟤는 샤워하면서도 공부를 했다더라 라는 발언을 해서 뭔 개소리야! 약간 무리를 빚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샤워하면서 공부를 하냐 저건 오바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사실 과목 중에 헌법이 너무 암기할 게 많더라고요. 헌법 조항을 굉장히 정확하게 외워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인간의 기본권이 잔뜩 나열되어 있다거나 국가기관에 관한 내용도 막 나열되어 있고 아무튼 그걸 달달 외우지는 않고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는 시간에 그 암기를 하면 비효율적이니까 그나마 좀 남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게 샤워 시간이라서 그 헌법 조항을 코팅해서 샤워실 벽에다가 붙여놓고 샤워하면서 몇 조에 무슨 내용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자주자주 봤어요. 이게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차피 외워야 되는 내용이라면 끙끙거리면서 시간을 따로 내서 이렇게 집중을 해서 외워봤자 잘 외워지지 않는 내용이니까 차라리 그냥 슬렁슬렁 자주자주 보면서 노출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 저한테는 훨씬 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암기는 자주 노출시켜서 습관적으로 기억에 남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고시 공부처럼 혼자서 공부를 하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지만 저도 지금 대학원에 있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처럼 단체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의 암기법을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내가 항상 공부할 거를 들고 다니고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공부를 하기에는 약간 눈치가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눈치는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저는 외워야 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너무 효과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중학교 때부터 이런 식으로 쭉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고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친구들이 약간 쟤 뭐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안 좋게 보는 친구는 결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집단을 가도 사실 다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모인 친구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남는 시간까지 알차게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극을 받기도 하고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결국은 모두가 더 좋은 쪽으로 대부분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이렇게 남는 시간을 활용해 보시는 게 공부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내용을 듣고 좀 비인간적이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도 사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는 아니었지만 합격수기를 통해서 제 공부 방법을 공유를 드린 적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셨지만 저거는 저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 라는 반응들도 의외로 계셨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테크니컬한 공부 방법보다도 더 어려운 부분이고 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데 공감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느냐. 또는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을 붙고자 하는 의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결국은 그게 합격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공부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크게 타고난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꼽자면 저는 타고나기를 성취욕이 워낙 높은 편이어서 수능도 그렇고 사법고시도 그렇고 통번역대학원 입시시험도 그렇고 그 시험을 보기로 내가 결심한 이상 무조건 시험을 붙고 싶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 강렬함이 이 어렵고 험난한 수험 기간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혹시 방금 말한 저런 공부 방법은 저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과연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그 시험이 얼마나 본인에 있어서 간절한지 내가 얼마나 꼭 하고 싶은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부 방법, 집중해서 책을 읽고 그거를 여러 번 반복 학습하고 외울 때는 항상 들고 다니면서 좀 자주 노출을 하는 방식으로 외우고 이게 천재들만 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공부 방법을 적용할 자신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시험을 보고 싶은지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드신다면 어쩌면 그 시험이 정말 그렇게까지 본인이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더 잘 맞는 다른 일이 있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난 정말 이 시험을 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 이유가 확실해.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게 됐든 주변 사람을 위한 게 됐든 또는 그냥 내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에서든
어쨌든 그 시험을 정말 난 너무너무 붙고 싶어 라는 간절한 생각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공부 방법은 충분히 적용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렬한 의지만 있다면 당연히 모든 시험은 어렵고 수험 기간은 험난하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이상으로 제 공부 방법이었고요. 영어 공부에 대해서도 요청해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영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